자, 영국의 브렉시트를 놓고요. 각국의 손익계산법이 참 다양하더군요. 미국은 좀 손해본다는 얘기를 하고요. 러시아는 오히려 유럽에 대한 뭐 영향력 이런 것들이 좀 커지면서 표정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옆에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은 과연 이 브렉시트의 손익계산법에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중국 전문가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정하늘 연구원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브렉시트의 결과에 따라서 중국이 처한 입장이 좋은 면 나쁜 면이 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한테 분명히 우호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 혹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부터 말씀드리면 보통 다 걱정하시는 중국의 수출입을 들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유럽이 뭐 가장 큰 그쵸. 수출 시장이니까. 네. 중국 전체 무역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게 한 18%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영국만 따졌을 때는 한 2%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글로벌 교역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중국한테 수출입에서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게다가 브렉시트까지 현실화가 될 경우에는 교역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더 안 좋은 영향을 네. 미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부정적인 영향인 거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찾자라고 보면 어쨌든 글로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아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만은 뭐 이제 브렉시트라는 게 아직 그 영국과 EU 간에 유럽 연합 간에 엄청나게 긴 네. 또 그 끈질긴 협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벌써 우리가 예단하고 그러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 유럽 연합 국가들과 또 영국과의 무역 협정을 또 중국이 또 해야 되는 입장이죠. 네. 이런 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과거에는 유럽연합과 중국이 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특정 A 국가가 중국과 어떤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해라고 이야기하면 유럽연합에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내렸어야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의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영국이 EU에서 유럽연합에서 따로 떨어져 나올 경우에는 사실은 영국 입장에서는 그 전보다 조금 더 열의에 있게 되면서 영국이? 중국과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할 때 상대적으로 열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조금 여유 있는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네. 자, 금융시장으로 좀 화제를 옮겨볼게요. 중국 그 상하이 지수는 브렉시트가 발발하기 전 시장 지수를 오히려 넘어서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이 전체 글로벌 자금의 그 입장에서 보면 유럽이 좀 불안하니까 네. 많이 지금 회복되고는 있지만 불안하니까 비교적 큰 자금들이 오히려 아시아, 특별히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쪽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자금 흐름에 기대를 좀 하는 것 같던데요. 정연구원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중국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안전한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 쪽으로 안전자산으로 회피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쪽이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 학습 효과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중국에서 4조 위안이라는 굉장히 큰 재정 정책을 사용하면서 네. 글로벌 경기가 반등하기 시작했다라는 경험이 있다 보니 이번에 만약에 실제로 브렉시트가 현실화됐을 경우에 중국에서 다시 한번 정책을 사용해서 글로벌 경기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글로벌에서도 중국이 금리 인하 혹은 지준율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네. 되면서 중국 증시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위안화는 또 계속해서 빠지더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체감하지 못하게 스물스물 빠졌어요. 네. 그래서 연초에 왜 그 조지 소로스를 비롯한 헤지펀드 투자가들이 이 위안화 약세에 배팅해서 뭐 크게 손해를 봤다 이런 뉴스들도 많이 했는데 그때 포지션을 아직도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고 있었다면 그 손실을 좀 회복했거나 아니면 이익이 그쵸. 났거나 그렇겠군요, 네. 이제. 네, 지금 만약에 연초대로 포지션을 갖고 있었다면 이익이 조금 낮겠죠. 네. 물론 이제 헤지펀드의 조달이라는 게 좀 비싸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다 감안해 보면 이익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완전히 뭐 다 죽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그렇게 된 거 보면 참 세계 금융시장이라는 게 참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일각에서는요, 브렉시트 이후에 반세계화 또 이 민족주의, 뭐 국수주의, 고립주의 이런 것들이 비등하면서 네.
영국이라든지 미국 또 런던이라든지 뉴욕 금융시장에서 돈을 벌기보다는 아시아 시장 또 이 중국 시장에서 돈을 벌 기회가 오히려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네, 일단은 통화의 가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글로벌 통화에서 가장 큰 미국 달러, 그다음에 유로와 영국 파운드와 일본 엔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위안화 이렇게 5개 통화가 있다라고 봤을 때 브렉시트가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영국의 파운드화는 물론이고 유로화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네. 입장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유로화나 파운드화에 대한 가치를 누가 받아갈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아하. 일본 엔화 혹은 미국 달러보다는 중국 위안화 위안화. 쪽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 가치가 넘어가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거래량도 중국 쪽으로 넘어가지 아하.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통화라는 측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군요. 올해부터죠. IMF의 바스켓 통화에 네, 맞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네. 편입돼 있고 그 포션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네. 통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주도권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럴 수도 네.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영국 하면요. 중국이 추진했던 AIB, 그러니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유럽에서 가장 먼저 우리도 할게요 했던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영국이 이제 이후로부터 나갔단 말이죠. 네, 어떤 역학각의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 이 중국의 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1대1로 이거 하기 위한 거란 은행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영국이 상대적으로 유럽 국가 중에 가장 중국의 우호적인 나라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영국이 브렉시트가 현실화돼서 유럽연합에서 나가게 될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국가들이 개별 국가의 이익을 원하기보다는 결국은 유럽연합으로 통합해서 의견을 같이 제출해야 했었기 때문에 자율권이 상대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중국과의 협상 혹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율권이 조금 더 보장될 수 있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면 영국은 물론이고 나머지 유럽 국가들도 중국과에 있어서 본인들의 입장을 조금 더 내세울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다. 오히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런데 중국이란 이제 큰 나라가 이 브렉시트라는 어떤 그 예상치 못한 이벤트 앞에서 아무래도 이제 자국 이익을 더 네.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영국이 빠져놓으니까 안 그래도 사실 영국 사람들이 이제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표를 많이 던졌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 독일 꼴보기 싫다. 네. 언제부터 우리가 독일 말 들어야 돼? 이런 그 그쵸. 정서도 많이 작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빠지니까요.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런 나라들의 EU의 지분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몇몇 특히 독일의 어떤 EU에 대한 장악력이 더 커져버리는 상황에서 중국의 영국의 이탈에 따른 어떤 반사이익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일단은 영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됐을 경우에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해외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영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고 어쨌든 영향력이 있는 나라지만 유럽 연합 안에 있을 때의 영국과 빠져나왔을 때의 영국의 영향력은 사실 상대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살펴봤을 때는 이게 조금은 유럽 연합 국가들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다른 그동안 뭐 미국 쪽으로 혹은 유럽 쪽으로 이어졌던 역학관계가 러시아나 중국 쪽, 아시아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그 의견은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브렉시트라든지 어떤 세계 금융시장을 요동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네. 이게 중국 금융시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고 중국의 경제에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훼손을 갖고 올 것이다. 네. 이게 보편적인 어떤 전망이고 네. 평가인 것 같은데 반대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이제 회상해 보면 미국이 그렇게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울 때 중국은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네. 오히려 중국 때문에 세계 경제가 반등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 어떤 이런 선진 자본주의가 좀 훼손이 되면은 중국이 세계 경제에 주는 영향력이라는 게 오히려 더 커질 것이다. 중국의 주도권이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네. 이런 평가가 상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정한을 연구원의 생각은 어떤 쪽이 더
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전자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후자 같은 경우는 글로벌 역학관계인데 저는 사실은 후자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어허. 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한국 혹은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금융시장이나 펀더멘탈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즉각적으로 없고요. 받는데. 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외환시장이나 무역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보호무역이 훨씬 더 쉬운 나라기 아하. 때문에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기보다는 약간 간접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완충작용이 있다는 그쵸. 얘기죠. 그래서 펀더멘탈이랑 역학관계의 중요성을 따져보면 상대적으로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건 역학관계가 아닐까라고 보는 거고요. 중국에서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위기 때처럼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마치 모두가 어려울 때 그동안 그래도 세상에 나아오지 않았던 상대적으로 문을 닫고 있어서 안전했던 중국이 문을 열고 이제 너희를 구하러 가겠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대부분 중국의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하늘 연구원이 중국 전문가라서 너무 중국 쪽에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상대적으로 약간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전자의 경우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신흥국 경제에 주는 영향이라는 게 워낙 지대하기 때문에 네. 중국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신흥국 중에서도 이 중국의 의존력이 가장 강한 네.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브렉시트를 앞두고도 굉장히 걱정스러웠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다소 폐쇄되어 있는 중국 경제에 내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신선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국 경제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인터뷰를 마감하겠습니다. 요즘에 브렉시트다, 뭐 FOMC다 신경 쓰느라고 중국이 잠잠한 건 아닌데 네. 중국에 대한 신경을 좀 못 썼던 것 같아요. 경제 지표들 어떻게 나오나요? 일단은 뭐 가장 최근에 나왔던 PMI도 그렇고요.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혹은 조금 하회하는 정도.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굉장히 지표가 좋았던 흐름 이후에 4월부터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조금씩 점진적인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 흐름이란 측면에서 볼 때 네. 위안화라든지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의 변화가 좀 보이던가요? 사실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 중국 증시를 투자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네. 보수적인 성향이 조금 더 강하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안화 환율이 연초부터 굉장히 점진적으로 절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게 환율이다라고 보시면 일단은 위안화 환율이 최근에 계속해서 절하가 되고 있다라는 건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중국이 뭐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글로벌 경기를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인 펀더멘탈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국 당국에서 위안화 절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금 절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밀려가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약간 밀려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중국 정부가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네. 건 중국 내부 CNY 환율과 역외 환율인 CNH의 아하, 격차를 그 살펴보시면 네. 예. 그래서 만약에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경우에는 예.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절하되는 추세를 살펴보시면 CNY랑 H가 굉장히 붙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그쵸. 봐야 되는 거군요. 시장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리 봤을 때 중국의 펀더멘탈에 대한 리스크가 반영되고 있는 아하.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킨 계기가 재작년 가을에 후광퉁이었잖아요. 네. 예? 지금 또 하나의 이제 버전 2라고 해야 되나요? 네. 선강퉁이라고. 네. 이게 준비되고 있는데 언제쯤 개시될지 또 이 개시가 되면 중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번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성강통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있었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후광통처럼 아마 올해 하반기 중에 될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가장 우세하고요. 만약에 성강통이 시작이 됐을 경우에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치 후광통처럼 뭔가 중국 증시의 글로벌 상승기, 대세 상승기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은 후광통이 시작됐을 때 상해 증시가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됐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 투자자들이
향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선취매를 먼저 했군요. 그렇죠. 선취매 때문에 올랐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성강통이 동일한 방식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지준율이나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될 수 있는 나라다라고 네. 보면 성장주에 대한 그만큼 가치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우량한 중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정도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교적 잠잠한 중국 금융시장 그리고 예상 외에 브렉시트 이후에 복원력을 보인 금융시장의 평가를 좀 들어봤습니다. 성강통은 아직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조언도 주셨네요. 이베스 투자증권의 정한을 연구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